안녕하세요. 1인 가구에게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는 리빙 언론 리얼입니다. 여러분은 원하는 지역에서 한 달 살기를 계획하거나 6개월 미만 단기 거주 숙소를 알아볼 때 어떤 경로를 통해 찾으시나요? 아마 가장 먼저 에어비앤비를 떠올리실 것 같은데요. 사실 한국의 에어비앤비는 외국인 손님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내국인이 숙박하면 불법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현재는 관광진흥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외국인 관광 도시 민박업에 따라 외국인을 상대로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를 빌려주는 것만 허용되고 거주시설이 아닌 업무시설로 분류되는 오피스텔을 공유 숙박 장소로 활용하는 것, 그리고 내국인 이용은 금지돼 있다고 합니다. 국내에서 자주 사용하는 숙박 앱으로는 야놀자와 여기어때를 가장 많이 사용하실 것 같아요. 지금 야놀자는 새로 생긴 가족형 숙소에서 장기 숙소 할인을 따로 모아서 볼 수 있기도 하네요. 다른 방법으로는 제가 이전에 소개했던 코리빙 하우스들, 맹그로브 스테이나 홈즈 스테이 등 보증금 없이 원하는 날만큼 단기로 숙박을 제공하는 곳을 찾아볼 수 있고요. 단점은 금액이 엄청 비싸진다는 점? 각 스테이의 웹사이트에서 직접 예약을 할 수 있어요. 홈즈 스튜디오에서 운영하는 더 코노셔 레지던스는 가장 기본 사이즈인 스탠다드 더블이 하루 13만원부터 시작이네요. 단기로 뭘 하려고 하면 가격이 비싸지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보증금 없이 단기 임대 숙소를 좀 더 찾아보고 싶으신 분들, 혹은 국내 어디든 한 달 살기 숙소를 찾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 제가 단기 거주 숙소 앱 10개를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소개할 앱은 미스터 맨션, 내방니방, 호텔의 삶, 사라바, 고방, 리브 애니웨어, 피터팬의 좋은 방 구하기, 빈방, 33M2, 그리고 위홈입니다. 참고로 제가 최근에 핸드폰을 아이폰 15 프로 맥스로 바꿨는데요. 정말 만족하며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앱들은 소개 순서에 순위나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요. 제 핸드폰 배경화면에 앱이 위치한 순서대로 모두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미스터 맨션을 누르면 제주도 사진을 가장 먼저 보여주네요. 최대 20만원 제주여행 지원금 이벤트도 진행 중이고요. 한 달 살기 추천 지역에 제주도가 제일 먼저 뜨네요. 다른 지역들도 있고 치앙마이는 패키지 여행이네요. 여행 컨셉에 맞춰서 카테고리도 있고요. 기본적으로 추천해주는 숙소들 또한 모두 제주에 위치해 있습니다. 한 달 살기 베스트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밑으로 내려도 계속 제주 숙소만 있어요. 며칠만 우리 집 카테고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륙을 눌러서 한번 볼게요. 부산과 남해 쪽에 숙소가 몰려있네요. 서울이나 중부지방은 몇 개 없습니다. 제주도를 지도로 보면 한라산을 제외한 제주 어디에나 숙소가 빼곡하게 퍼져 있어요. 미스터 맨션은 제주도 한 달 살기에 특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제주도 한 달 살기를 준비 중이시라면 이만한 앱은 없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내방니방입니다. 내방니방은 양도하기라는 기능이 있는데 렌트한 방을 서브리스하는 건데요. 즉 세입자가 남은 임대 기간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거예요. 여기 올라와 있는 집 대부분이 양도고 단기 거주는 내방니방 직영점 뿐인 것 같아요. 지도를 보면 인천이 먼저 나오는데 인천을 위주로 활성화된 것 같아요. 양도로 나온 집을 한번 눌러볼게요. 간단한 집 설명과 임대기간, 그리고 현재 세입자가 집주인과 계약한 금액과 새로운 입주자로부터 세입자가 받으려고 하는 금액 모두 다 나와 있어요. 내방니방에서 직접 운영 중인 단기 거주 숙소는 하루, 일주일, 월 단위로 단기 임대 가능하네요. 자취방 후기도 있는데 올라온 텀이 너무 길어서 후기는 그다지 활성화되어 있는 것 같진 않아요. 내방니방은 단기간 거주를 목적으로 다른 사람이 렌트한 집에 남은 기간을 원래보다 저렴하게 사는 건데 곧 이사갈 지역을 미리 살아보고 싶거나 프로젝트성 일 때문에 단기간 한 지역에 애매하게 머물러야 되는 경우에 이용하기 좋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호텔의 삶입니다. 호텔이다 보니 아무래도 비싼 편이에요. 대신 정기적으로 룸클리닝과 세수건을 리필해주는 호텔 서비스가 포함되어 있죠. 휴지 다 떨어지면 채워주고 전화로 뭐 요청하면 해주고 그런 거요. 좀 예전 영상들이지만 유튜버들이 저렴한 호텔이라고 소개하면서 한 달에 90만원, 하루에 3만원 꼴이라고 소개했던 호텔들은 지금은 다 사라진 상태예요. 다행히 가격대별로 볼 수 있게 해놨는데 100만원 미만을 한번 눌러볼게요. 기간에 따라 금액 차이가 있습니다. 가끔 가격이 안 나와 있고 가격 문의로 해둔 곳은 문의 버튼을 눌러서 따로 문의해야 하는데 안 눌려지는 곳도 있더라고요. 이런 곳은 따로 문의해봐야 할 것 같은데 좀 불편하네요.
투어 문의 버튼을 누르면 호텔의 삶의 메시지로 문의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원하는 호텔을 눌러보면 적용 가능한 쿠폰이 있는 곳이 있어요. 호텔에서 받게 될 서비스에 대해서도 자세히 나와 있고 기간에 따른 금액도 다 나옵니다. 호텔 서비스를 받으면서 장기간 머무르고 싶으신 분들에겐 좋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사라바입니다. 사라바는 보증금 없이 단기부터 장기까지 예약금만 결제하면 된다고 하는데 카드로도 결제할 수 있다고 하네요. 강남구, 역삼, 서초구, 양재, 영등포구, 여의도가 지금 뜨고 있는 지역이라고 나오는데 여태까지는 제주와 강원도처럼 휴양지 쪽에 집이 많았다면 사라바는 서울 쪽에 집이 많습니다. 최소 예약 가능한 기간이 위에 다 써 있는데 고시원과 오피스텔이 제일 많고 빌라나 아파트도 있어요. 금액대는 다양한 편인데 서울 지역 한번 눌러볼게요. 집이 몇 층 몇 평인지, 방 구조는 어떤지, 방 옵션과 주차 정보 등 깔끔하게 정보를 확인할 수 있네요. 검색을 누르시면 지도로도 볼 수 있어서 원하는 동네를 찾아볼 수 있어요. 서울 한 달 살이를 계획 중이신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다음으로 고방입니다. 고방은 코리빙 하우스 카테고리가 따로 있어요. 보증금이 있지만 낮은 편이고 서울에 많이 위치해 있습니다. 다른 카테고리로는 외국어 응대가 가능한 지점들을 따로 보여주기도 해요. 이렇게 단기 거주 숙소를 찾는 사람들의 니즈를 잘 파악해서 필요한 것들,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찾는 것들을 잘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지도를 누르면 지역별로 볼 수 있는데 서울 쪽에 집이 굉장히 많네요. 여기는 특이하게 매거진이 있는데 커뮤니티 활성화가 잘 돼 있어서 1인 가구를 위한 여러 부동산 정보를 얻을 수도 있어요. 제 생각엔 고방이 현재까지 단기 거주나 1인 가구의 코리빙 하우스 찾기에 가장 편리한 앱이 아닐까 싶어요. 다음으로 리브 애니웨어입니다. 로그인하지 않고 둘러보기를 누르시면 바로 들어가서 집을 보실 수 있는데요. 제주도나 강원도처럼 휴양지 위주고 치앙마이 같은 동남아 숙소도 있어요. 카테고리가 굉장히 다양하고요. 바다 근처, 오션뷰, 반려동물, 시골 살기, 마당, 돌담, 숲세권, 뚜벅이, 프리미엄 워케이션. 다른 앱들하고는 카테고리가 조금 다르죠? 한 달 살기, 일주일 살기에 따라 금액별로 리스트를 나눠둔 게 보기 편리하네요. 리브 애니웨어 역시 서울이나 도심 지역보다는 휴양지 쪽에 많이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실시간 검색 1위가 일주일 시골 살기인 것 같네요. 2위가 바다고 3위가 치앙마이네요. 숙소 후기도 볼 수 있고 특가 숙소도 알려주고 컨셉에 따라 다양하게 숙소를 추천하고 있어요. 원하는 숙소를 누르면 한 달에 얼만지, 1박 평균에 얼마인지, 보증금과 기간별 달라지는 금액들이 모두 나옵니다. 리브 애니웨어는 휴양지에 단기 거주하고 싶으신 분들에겐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피터팬의 좋은 방 구하기입니다. 알고 계시는 분들은 이미 아시겠지만 처음 들어보신 분들을 위해 설명하자면 원래 네이버 카페의 부동산 직거래 커뮤니티로 크게 활성화가 되어 있고 앱이 있다는 건 전 나중에 알게 됐어요. 집 찾을 때 많이들 쓰는 직방, 다방 등과 비슷하지만 공인중개사 없이 직거래로 이뤄지는 게 많고 공인중개사가 끼면 위에 중개라고 뜹니다. 다른 앱들처럼 한두 달 아주 짧은 단기 거주는 잘 모르겠고 6개월부터 중단기로 사시려면 이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이버 카페에는 매물 말고도 다양한 정보가 있는 것 같은데 관심 있으시면 한번 확인해 보세요. 다음은 빈방입니다. 빈방 찾기를 누르면 지역별로 구역이 나눠져 있습니다. 서울을 한번 눌러볼게요. 위치 색깔에 따라 원룸, 투룸, 쉐어하우스, 그리고 원룸텔로 나눠져 있네요. 금액이 나쁘지 않은 만큼 전체적으로 집 크기는 다 작은 편인 것 같아요. 둘러보다가 마음에 드는 집을 누르면 관리비 포함 월세, 보증금이 있다면 얼만지, 그리고 간단한 설명이 나옵니다. 빈방도 완전히 단기 거주보다는 서울에 자취방 구한다는 느낌이라 피터팬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은 33M2입니다. 제가 단기 임대 숙소 검색할 때마다 33M2 광고를 제일 많이 본 것 같아요. 33M2는 서울에 집이 많은데 굉장히 깔끔하고 예쁜 집들이 많아서 내국인을 위한 에어비앤비 같은 느낌? 보통 일주일부터 계약 가능한 곳이 많고 장기 계약 시 할인이 있어요. 어떤 곳은 빠른 입주 시 최대 10,000원 할인도 하네요. 실시간 리뷰도 있고 아무거나 한번 눌러볼게요. 방 기본 정보가 나오는데 방이 몇 평인지와 함께 건물 유형, 주차 여부, 기본 옵션, 이용 방법, 교통,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집세, 관리비, 청소비 따로 청구하고 보증금까지 알려주네요. 맨 밑에는 이용 후기까지 나와 있으니 참고할 만하네요. 가격대는 천차만별이지만 깔끔하다 싶으면 절대 가격이 싸진 않은 것 같고 자기한테 맞는 곳 적당히 잘 찾아야 할 것 같아요. 33M2는 한 달 살이를 할 때도 이용하지만 이사할 때 날짜가 붕 뜬다거나 인테리어 할 때 지낼 곳이 애매한 분들한테도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위홈입니다.
위홈은 특이하게 카테고리에 인스타그래머블이라는 게 있어요. 그만큼 33M2처럼 감성 숙소라고 해야 할까요? 여기도 인스타그램이나 에어비앤비 같은 감성 숙소가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33M2는 1주 단위로 올라와 있었는데 위홈은 1박 단위로 가격을 정해놨네요. 근데 1박 금액이... 경제적 메뉴를 한번 눌러볼게요. 경제적이라고 해도 별 다를 게 없는 것 같은... 금액대가 다양한 편이네요. 집을 누르면 1박당 가격 그리고 예약 가능한 최소 기간을 알려줍니다. 여기는 최소 2박 이상부터 예약 가능하네요. 집 위치와 간단한 설명이 있고 상세 정보에 숙소 형태와 방이나 침대, 욕실이 몇 개인지, 체크인, 체크아웃 시간이 나옵니다. 주말에는 가격이 또 다르네요. 위홈도 청소비를 따로 청구하는군요. 맨 아래에는 숙소에 머물렀던 사람들의 후기와 사진을 볼 수 있어서 좋아요. 가격대가 천차만별이지만 10만원대는 돼야 좀 예쁘고 한번 지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집들이 나오네요. 이렇게 단기 거주 숙소를 찾을 수 있는 앱 10개를 소개해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여러분께 필요한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